반갑습니다. 작은 다육 사랑입니다. 오늘 날씨가 생각보다 춥네요. 부산 날씨가 지금 영상 7도라고 했는데 아침에 가게 나와 보니까 가게 안에 매장엔 6도, 요 뒤에 지금 키우는 하우스에는 영상 3도까지 기온이 떨어졌더라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겨울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난방하실 분 난방하시고 안으로 들이실 분 안으로 들여서 다육이들이 냉해나 어는 경우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렇게 갑자기 추워지면 이 시기에 가장 냉해를 많이 입습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대비를 하셔서 준비를 해 두시는 게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는 뭐 한파도 온다고 하고 예년보다 더 춥다고 하니까 준비를 해 두었다가 대체를 하기에는 쉽지만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날씨가 추워져서 대비를 하려고 하면 좀 상황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뭐 처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수년간 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근데 애써서 잘 기른 아이들을 하루 괜찮겠지 하는 마음 때문에 얼어서 죽이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다육이 공부방을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창을 키우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선호도도 높고, 예전에는 솔직히 창 하나에 뭐 기본 1, 20만 원씩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가격이 많이 떨어졌죠. 한 5, 6년 전부터 가격이 폭락을 해서 뭐 거의 이제 뭐 국민이에 가까운 상태까지 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처음에 저희들이 다육이 시작할 무렵에는 거의 20년 전인데요. 그때는 창 하나에 뭐 기본이 10만원, 물론 이제 싼 종류도 있었죠. 립스틱이나 뭐 그런 계열들은 조금 이제 좀 쌌죠. 동운, 사치 이런 아이들은 뭐 2, 3만원대 그랬지만 뭐 원종 에버니나 뭐 수프클론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뭐 500원짜리만 한 것도 1, 20만원씩 하고 그랬으니까 그때는 다육이 키우는 분들이 뭐 수프클론 하는 갖는 게 로망이라고 할 정도로 되게 귀했고 비싼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사실적으로 지금 우리나라에 이게 창을 보시면 종류가 너무 많아요. 어마어마하게 지금 종류들이 많이 번식을 하고 또 신품종이 나오고 교배를 해서 하다 보니까 뭐 장사를 하는 우리 입장에서도 이름 찾기조차도 힘들어요. 그래서 구매를 해올 당시에 농장에서 이름을 정해주면 저희들은 이제 그거로 팔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고객이 이제 사가지고 가서 뭐 이런 밴드나 카페나 뭐 이런 데서 이제 자랑을 하다가 보면 이제 뭐 그 아이가 아니라고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름이 틀리다고 갖고 오시는 분도 가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창을 이름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기에는 너무 많이 이렇게 교배로 나와버리기 때문에 사실상 조금 이제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 매니아 분들께서는 자구들 옛날 1세대 모주들을 보고 자구를 구입하는 경우들이 이제 점점 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이 창의 시장이 조금 많이 무너졌습니다. 가격뿐 아니라 최근에는 뭐 옛날 물건 같은데 기존에 있던 것도 뭐 이름을 다른 아이를 붙여서 나올 정도로 정말 장사하는 사람들이 힘들 정도로 일이 많이 헷갈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딱 초창기 우리가 처음에 창을 접했을 때 그 당시에 유통됐던 아이들 중에서 지금 기본적으로 몇 가지만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예전에는 창이 이렇게 많은 종류들이 없었어요. 가장 기본적으로 코데로이 립스틱입니다. 그리고 동운이나 사치, 그리고 원종 에보니, 마리아, 그리고 수프클론, 거기에 이제 붉은 계열의
프랭크나 비스트 자이언트, 뭐 홍상, 그런 정도가 가장 기본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제 창을 좋아하니까 창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아이들 몇 가지를 공통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창이 지금 몇 개 제가 구분을 하기 위해서 갖다 놓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자, 제일 첫 번째, 물드는 게 까맣게 물이 들죠. 보면 까맣게 물드는 아이들이 수프클론입니다. 원종 에버니 중에서 자, 이렇게 붉게 물드는 아이가 원종 에버니입니다. 이렇게 붉게 물드는 아이 중에서 까맣게 물드는 아이를 분류를 해서 원종 에버니 수프클론이라고 유통이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원종 에버니나 수프클론이나 같은 계열인데 물드는 차이에 따라서 분류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도 보면 그냥 원종 에버니 수프클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건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원종 에버니와 수프클론의 가장 큰 차이가 물드는 게 차이입니다. 원종 에버니는 붉게 물이 들고 수프클론은 까맣게 물이 든다는 거, 이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 근데 지금 보면 대체적으로 나오는 거 보면 그냥 붉게 물드는 것도 원종 에버니 수프클론을 해갖고 다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봤을 때 농장에서 수프클론을 가지고 교배를 시켰겠죠. 새로이 거기에서 나온 씨를 받아서 이렇게 실생으로 키우다 보니까 원종 에버니 수프클론의 까만 필이 없이 그냥 붉은 원종 에버니 필이 나오는데도 어차피 그 수프클론에서 받은 씨기 때문에 원종 에버니 수프클론으로 유통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큰 차이가 원종 에버니는 붉게 물이 든다는 거, 수프클론은 까맣게 물이 든다는 거, 그거는 가장 쉽게 이제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그 옆에 보시면 맑은 필에 아이가 있죠. 이게 이제 마리아입니다. 마리아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필이 색감이 맑다는 거, 맑은 아이보리빛. 그리고 가장 이제 중요한 게 하나가 입장에 보면 가운데에 이렇게 줄이 들어가 있죠. 보시면 원래 마리아의 특징이 줄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줄이. 옛날에 우리가 다육이를 할 때 가장 쉽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색감이 맑고 입장 가운데 줄이 들어가면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자, 그 옆에는 이제 립스틱 코데로이죠. 큰 특징은 없는데 일단 색감이 약간 탁한 연녹색빛, 초록색 빛을 띠면서 붉게 물이 듭니다. 가장 많이 이제 유통이 되던 아이고요. 여기에서 이제 물이 노랗게 물이 들면 이제 오렌지 에본이라고 해가지고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옆에 게 이제 사치입니다. 사치의 특징은 노르스름하게 물이 들면서 손톱이 이렇게 꼭지점만 이렇게 딱딱 찍습니다. 가끔씩 보면 이제 피멍이 되는 것도 있고 그런 경우는 있는데 그게 이제 유전자적 변형에 의해서 피멍이 드는 아이들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우리가 쉽게 말을 하면 칼슘제나 어떤 약 성분에 의해서 피멍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양이나 형태는 거의 똑같은데 물들미, 지금 사치는 노르스름해지지만 마리아처럼 맑고 투명한 형태를 띠면 동운이라고 했습니다. 동운.
자, 요렇게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아이들입니다. 창 중에서 예전에 창을 하실 때 가장 기본이 되던 아이들. 자, 원종 에보니, 그 수프클론, 마리아, 그리고 립스틱, 사치 또는 동운. 자, 오늘은 이렇게 가장 기본이 되는 4대까지만 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번에는 붉은 계열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그 또한 좀 구분을 하기가 힘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어차피 우리가 키울 거면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알고 키워야 될 것 같아서 오늘 이 영상을 찍습니다. 저희도 매주 이제 거의 물건을 하러 가는 실정인데요. 막상 가서 보면 옛날 아이들을 찾기가 참 힘듭니다. 요즘은 대체적으로 다 교배를 해서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이름표가 꼽혀 있는 아이들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봐서도 이게 맞나고 할 정도의 이름들이 꼽혀 있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하지만 그게 지금 와서 우리가 이름이 틀렸다, 아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에요. 당연히 농장에서는 그 아이를 씨를 받아서 수정을 했고 거기에서 나온 아이이기 때문에 그 아이의 이름을 붙이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배종의 특징이 지금 엄마 아빠의 수정을 했다고 해가지고 엄마 아빠의 얼굴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그 두 얼굴이 나오는 거는 기본적인 거지만은 새 종자의 이제 아이도 나올 수 있고,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 그 윗대에 유전자가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배에 나와는 이 아이들을 가지고 이게 맞다 안 맞다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자구들을 찾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겁니다. 모주의 얼굴을 보고 자구를 가지고 가면 앞번에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죠. 실생은 키우면서 얼굴이 점점 다른 아이로 바뀌는 경우가 있지만 모주 같은 경우, 모주의 아이를 보고 자구를 떼면 오히려 아기 때는 모주와 얼굴이 다르지만 성장을 하면서 점점 모주의 얼굴을 찾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가격이 2배, 3배 비싸더라도 창 같은 경우에는 모주에 보고 자구를 사가는 경우가 이제 많이 선호도가 높아져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창을 접하면서 지금은 이름을 보고 구매를 하시는 것보다 내가 딱 봤을 때 내 마음에 들고 이쁘다 생각하시는 걸 구매를 하시는 게 아마 가장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걸 뭐 속인다기보다도 농장에서도 나름대로 이름을 붙이고 나오지만은 현실적으로 봤을 때 각 농장마다 교배하는 방법은 비슷해요. 그런데 이제 신품종이 나오면 각자 이름을 붙여서 출하를 하기 때문에 종자는 같은데 이름이 2개, 3개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쉽게 말해서 좋은 종자끼리 교배를 시키면 이 농장에서도 그 2가지 종자를 수정을 할 수 있고 다른 집에도 그 2개가 이쁘니까 수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종자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A라는 농장은 내가 했기 때문에 이름을 붙이고 B는 B가 또 했기 때문에 이름을 붙이니까 각자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감안을 좀 하셔서 다육이를 구입하시고 특히 창을 키우시는데 참고를 하시면 뭐 쏘갔다고 보다도 그냥 키우면서 내가 힐링할 수 있고 이 다육이를 키우면서 행복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키우신다면 스트레스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괜히 비싼 가격으로 샀는데 맞니 안 맞니 그런 거 가지고 스트레스 받으시면 오히려 이 다육이에 대한 해이를 느끼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틀을 생각하시지 마시고 그냥 내가 키우면서 정말 이쁘다고 느끼고 거기에서 힐링을 하면서 즐거움을 찾는다면 아마 큰 문제가 없지 않나 싶습니다. 자, 오늘은 요 기본적인 아이들
원종 에보니 슈퍼클론, 그리고 원종 에보니, 마리아, 코데로이의 립스틱, 동운이나 사치, 요렇게 이제 기본적인 걸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요걸로 마무리하고 다음번에는 이제 붉은 계열의 창들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날이 추우니까 각별히 감기 조심하시고 다육이들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